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윤입니다. PMC와 친구들, PMC를 통해 듣는 아날로그 시스템, 컨셉 시스템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여긴 또 미사 하남에 있는 오디언스 매장이에요. 오디언스가 송파 문정동으로 한번 이사를 했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가 이제 제가 아는 오디언스의 시스템을 들려주기에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고, 오늘 볼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앰프와 LP 플레이어까지 풀 시스템 중에 특히 PMC 스피커의 이 박스 시리즈들, 이 시리즈들은 여기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상위 그 노른자 위 세 제품이 다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겠지만 앞에서부터 IB2, MB2, 그 다음에 BB5 전부 SE 버전입니다. 스페셜 에디션으로 최신 버전들이고요. 이번에 볼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PMC도 오랜만에 보기도 하지만 현 시점, 2025년 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PMC의 의미, 다른 때와 좀 다른 의미를 갖는 그런 스피커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똑같은 제품의 시점에 따른 그런 다른 상황, 이런 게 또 재밌죠. 그리고 이 PMC를 드라이브하는 앰프와 소스 쪽이 전부 다 각사의 플래그십 제품들이에요. 이 프리마루나의 에보 400, 프리와 모노블록 파워 조합, 그 다음에 레가의 플라나 10,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이제 막 선을 보였는데 골드노트의 포노 앰프, 이 제품들을 다 살펴보는 시간이라서 일단 오늘은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한편,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시스템이 내는 음악의 스타일과 품질, 그렇게 두 편에 걸쳐서 PMC와 친구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PMC 박스 시리즈 중에 오늘 살펴볼 제품은 IB2의 SE 버전이죠. PMC는 아시다시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렇게 제품군들의 포트폴리오가 확장된 그런 브랜드죠. 저 뒤에 있는 저 BB5가 첫 제품이었고요. 그러니까 BB1에서 시작한 회사죠.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들어볼 제품은 바로 IB2예요. PMC의 박시한 요 삼형제 중에 막내이기도 하고 한국형 거실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사이즈와 스펙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MC는 SE 버전이 되면서 이제 뭐가 바뀌었냐, 겉모양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SE 버전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알려드리자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첫째는 이 안에 내부 브레이싱, 이거를 좀 더 강화시켰어요. 안에 내입력이 더 커지고 이 파워 핸들링이 커져도 좀 더 울림이 없이 안정감 있게 소리를 내줄 수 있게 그런 인클로저로 새로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PMC가 자체 제작한 요 미드레인지, 요 3인치 미드레인지, 이거 PMC 75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제품이죠. 이 제품이 요 린넨, 패브릭 중에 그 특유의 질감을 가진 그 린넨에다가 도핑을 한, 플라스틱을 녹여서 입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요 3인치 미드레인지가 전체 사운드의 어떤 생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바깥쪽 웨이브를 컴퓨터로 새로 재단했어요. 새로 모델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드레인지의 느낌이 좀 달라져 있는 그런 제품이죠. 미드레인지에만 이렇게 웨이브 가이드만 바꿔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른 트위터와 베이스도 뭔가를 해달라. 그래서 전 유닛을 다 미드레인지, 트위터, 베이스 전부 새로 코팅을 했어요. 이 넥스텔이라는 코팅. 뭐 보통 이제 코팅의 결과를 이렇게 바뀌었다, 소리가 이렇게 바뀐다, 뭐 이런 설명은 따로 없는데 유니폼을 새로 코팅을 하게 되면 소리 자체가 변화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스피커에 바인딩 포스트 있죠. 이게 3웨이이기 때문에 여기 바인딩 포스트를 트라이 와이어링까지 할 수 있게 세조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또 요 조임새 부분에 색깔도 넣고 금도금을 하고 좀 더 고급져졌어요. 금도금 바인딩 포스트들을 조금 고급진 그런 디자인으로 새롭게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전용 스탠드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PMC의 박스 시리들은 처음부터 스튜디오 모니터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용 스탠드라는 것도 없었어요. 전용 스탠드가 따로 있지도 않았었고, 스튜디오마다 이런 규격이 달라서 대충 콘솔 옆이나 저 뒤쪽 어딘가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개발이 돼서 전용 스탠드가 없었는데, 이게 생겼다는 의미는 홈 오디오 쪽에 좀 더 강화가 된, 집에서 쓰는 제품으로 조금 더 전문화됐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마감도 첫 제품이 보면 스튜디오 모니터답게 지금 로비 윌리엄스가 이렇게 모델로 있지만 까만색이었어요. 근데 이 SE 버전들은 새 마감이 두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그 마카사, 지금 요 보시는 약간은 색깔이 좀 진한 톤으로 나오는 그 마카사도 리치 마카사, 로즈 마카사 두 가지 마카사 버전이 새 마감으로 추가된, 은근히 많죠. 거의 대여섯 가지가 바뀐, 심지어 요 위에 이 트위터, 요 주변 펠트도
그 SE라는 레터링도 들어가고 이렇게 약간 점 패턴도 들어간 그런 것도 스페셜 에디션에만 들어간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PM 스피커는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이렇게 반듯한 박스형 스피커들이 매우 드물죠. 그런 스피커들만 있었을 때는 그걸 좀 슬림하게 만들고 뭐 색깔도 좀 이렇게 금속 색깔도 이렇게 그런 스피커들만 있었을 때는 뭔가 좀 슬림하고 바디를 나눈 사이즈만 다른 그런 육면체들만 있었던 시절에는 새로 이렇게 유선형이나 또 뭐 유닛별로 바디를 나눈 스피커들이 등장하고 그랬을 때는 아주 신기한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또 뭐 재질도 이제 나무가 아닌 금속부터 뭐 고분자, 광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이 시도되는 그런 시절이 약 30여 년 정도. 그걸 지나고서 여전히 이 육면체 박스형을 하고 있는 이런 스피커를 보면 이 디자인의 이 클래식한 모습 이런 거에 또 끌리게 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운드 자체도 그래요. PMC의 설립자인 피터 토마스가 지향한 사운드 자체가 BBC의 어떤 전통, BBC 마이다베어라는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들이 너무 낡고 품질이 떨어지니 그걸 본인이 만들어서 BBC에 납품을 했다가 그래서 독립한 회사가 PMC였잖아요. 그 스토리를 갖는 사람이라 BBC 사운드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적인 존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녹음할 때 쓰는 모니터를 만들면서도 이렇게 박시한 사이즈로 만들어내고 BBC 특유의 그런 정확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로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BBC 고유의 그 매시브한 양감, 베이스 이런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북유럽 모니터들하고 좀 다른 PMC 고유의 어떤 시그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C는 통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지 않고 베이스 유닛의 직경을 크게 만들지 않고도 그런 베이스를 낼 수 있게 만든 특별한 방법이 있었죠. 안에 미러를 뒀어요. 소위 ATL. 그래서 육면체에서 구경을 크게 만들어서 앞으로 내는 그런 매시브한 베이스보다도 좀 더 깊이 있는 베이스. 그러니까 경로를 길게 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스피커 길이를 지나치게 길게 만들지 않고도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게 그게 바로 ATL이었던 거죠. 이 우퍼를 울린 후에 경로를 길게 만들어서 앞을 돌고 아래를 돌아서 다시 위로 나오거나 아래로 나오게 그걸 또 이제 라민 에어라고 그래서 균일하게 공기가 터뷸런스 없이 나와야 최종 베이스의 품질이 완성되는 그런 설계로 만든 베이스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PMC의 저역을 저는 그윽한 저역이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PMC의 이 저역을 제대로 내기 위한 앰프를 설정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PMC 써본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리고 PMC는 기본적으로 모니터이고 이 최초의 라인업들은 특히 아래 라인업들의 제품하고는 사운드의 품질이나 음색이 꽤 달라요. 이 아래쪽에 이제 뭐 20나 25, 그 다음에 그 작은 박스 시리즈 있죠. AB, TB, FB, OB 뭐 이런 제품들하고 비교해 보면 제품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슬림해진 아래쪽 제품들은 확실히 주장이 강해져요. 고역 또렷하고 강하게 내려고 하고 베이스도 좀 타이트하면서 좀 강렬하게 내려고 하는데 비해서 이 박스 삼형제 IB, BB는 고역 자체가 그냥 마일드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하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고역을 옥죄어서 선명하게 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고 툭 던지는 듯한 고역, 전형적인 모니터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뭐 냉랭한 모니터가 아니고 음색 자체가 하나도 섞이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모니터. 음원에 반응을 해서 그때부터 색감이 바뀌고 고역이 선명해지고 물러나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지 어떤 음이 들어와도 그렇게 도드라지게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트위터. 이게 요 박스형들의 어떤 공통점이자 PMC 모니터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기를 내려고 PMC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바로 요 3인치 미드레인지. 여하튼 그런 소리를 내는 이 가장 업데이트된 PMC의 SE 시리즈. 이 스피커의 소리를 내려면 역시 앰프가 베이스를 아주 단정하게 드라이브하는 들어온 신호만큼을 정동작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앰프가 필요해요. 특히 IB2S에 있는 요 평면형 요 10인치 우퍼 있죠. 이것만 해도 이 카본 파이버의 이 노맥스 재질, 이 트위터는 1.1인치는 이제 소노렉스라는 재질을 쓰는 데 비해서 노맥스 재질의 이 드라이버를 카본 파이버 재질로 코팅을 하고 가운데 이렇게 허니콤 구조를 둔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바로 위에 있는 MB나 BB하고 좀 다른 그런 성향. 그래도 MB나 BB보다는 좀 드라이브하기 쉬운 그런 구경이고 구조를 하고 있지만 이 사이즈 PMC의 그 긴 경로 ATL을 통해서 나오는 베이스를 제대로 들려주려면 앰프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서 너무 이렇게 녹음하는 스튜디오에서처럼 이렇게 너무 사무적으로 냉랭하고 냉철하게 그렇게 드라이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감정이 철철 넘치게
그렇게 지나치게 감성이 흘러서도 안 되는 딱 그런 단정한 베이스와 음악성 이런 걸 입혀줄 앰프들이 필요한데 역시 진공관 모노블록이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PMC는 그래요. 아예 단정하게 딱 틀어주든가 아니면 딱 필요한 힘만큼을 던져주는 출력과 신호를 아주 정밀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앰프들, 딱 그 정도가 PMC의 최적의 앰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같은 수입사의 프리마 루나가 PMC의 이 박스 시리즈 스피커들에는 최적의 앰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리마 루나는 이 네덜란드 앰프죠. 프리마 루나 에보 400 이 프리앰프와 파워 앰프는 진공관 앰프이면서도 현대적인 솔리드를 닮아 있는 어떤 스피드와 정확한 해상도 이런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진공관의 역할은 여기서도 음색과 질감, 그런 솔리드 앰프들에서 결여된 음색과 질감 이런 걸 내려고 만든. 그래서 제가 프리마 루나의 저 인티 앰프 등을 처음에 듣고서 느낀 거는 약간 하이브리드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리드와 진공관의 장점을 잘 결합시킨 그런 스타일을 지니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내게 만들었고 구조 자체가 그렇고 거기 들어간 재료들이 그렇습니다. 이 프리마 루나의 에보 400 플래그십 제품들이죠. 프리나 파워나 이 에보 400은 양쪽이 완벽한 좌우 대칭인 듀얼 모노 구성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트랜스, 특히 파워 앰프 쪽에 좀 더 중요하지만 전원과 출력 트랜스를 특히 커스텀 제작을 해서 본인들의 사운드에 최적화시킨 그런 트랜스를 탑재시킨 제품들이고요. 부품들을 보면 일제 타크만이나 두로크 같은 이런 커패시터나 이런 레지스터, 노이즈 제어나 정확한 신호 전송 이런 데 최선을 다해서 부품을 투입했고 케이블도 이 스위스산 순운을 이 OFC에 도금한 그런 케이블링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프리앰프에 들어간 저 노브는 이제 볼륨으로 유명한 회사죠. 알프스사의 블루벨벳 볼륨, 하이엔드 프리앰프들의 어떤 표식과도 같은 그런 볼륨이죠. 그렇게 제작하고 그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쓸 수 있게 한 것도 최근 진공관 앰프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특히 저 모노블록 파워 앰프인 에보 400 이게 EL34를 양쪽에 각 채널별로 8개씩 써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3극 모드와 5극 모드, 그러니까 트라이오드하고 울트라 리니어를 리모컨으로 눌러서 바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오드를 누르면 지금처럼 녹색 램프가 들어오고 그리고 울트라 리니어로 전환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3극 모드로 하면 8오hm 기준에 70W 출력을 내고 울트라 리니어가 되면 정확히 2배가 돼요. 140W. 3극 모드로 해도 82W의 출력을 내는 그런 아주 넉넉한 출력을 내는 모노블록 앰프입니다. 그리고 이 종종 이 진공관 앰프 쓰는 분들의 가장 큰 요구 조건이자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이 출력관을 바꿔 쓸 수 있냐 맘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5극관은 다 쓸 수 있어요. 뭐 616, KT88부터 KT120, 150 같은 최근 출력관 그런 것들로 모두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바이어스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든, 소위 이걸 이제 어댑티브 바이어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관을 바꿔서 바이어스를 알아서 맞추게 돼 있는 그런 것도 아주 훌륭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프리마 루나 에보 400 앰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런 모노블록으로 대출력을 내되 고전 진공관의 소리도 아니고 솔리드 앰프의 그런 스피디하고 타이트한 베이스 컨트롤에 그런 진공관 앰프의 음색을 낼 수 있는 프리마 루나 프리 파워 이 모노블록 조합이 소리를 듣기 전부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어쩌면 이 조합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제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바로 레가의 P10입니다. P10이 화제가 된 건 특유의 스켈레톤 방식이죠. 이게 플래그십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위에 나이아드라는 플래그십이 있는데 걔를 그대로 트리클 다운 시킨 바로 주니어 같은, 나이아드의 주니어 같은, 하지만 나이아드는 몰라도 P10은 아는 그런 아주 레가를 상징하는 턴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10의 이 바닥 스켈레톤 이렇게 보면 약간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이 뼈대 모양의 플린스, 이 소위 HPL이라고 해서 고압 라미네이팅 프레임 안쪽에 그 폴리우레탄 폼을 쏴가지고 폴리우레탄 폼 코어를 이렇게 쏴서 만든 그런 독특한 초경량의 견고하고 단단한 프레임을 갖춘 그런 기반으로 제작이 된 턴테이블이고, 바디를 그렇게 초경량으로 만든 위에 이 하얀 저게 세라믹이란 말이에요. 이 세라믹도 이게 그 산화 세라믹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미사일 앞에 그 탄도 부분에 쓰는 내외부 진동에 대단히 탁월한 성능을 가진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레가 P10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라믹으로 브레이싱을 한, 재질 자체가 세라믹이지만 안쪽에 이제 세라믹 브레이싱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세라믹 브레이싱을 한 최초의 턴테이블로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세라믹이란 재질을 플래터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여하튼 그런 아주 독특한 바디 디자인과 소재 외에도
이 턴테이블의 모든 부분은 전부 레가째예요. 어쩌면 바디보다 더 유명할지도 모르는 타사에도 널리 쓰이는 그 레가의 토남 RB3000, 그 다음에 이 24V 이 싱크로너스 모터, 레가 모터, 이 벨트 드라이브 방식인데 여기 들어간 벨트 자체도 DBLT인가 이렇게 부르던데 이 고무 재질을 타이어 회사로 유명한 던롭의 개발 의뢰를 해서 만든 독특한 탄성을 가진 그런 벨트로 회전을 시키는 것도 이 P10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늘도 그래요. 이 바늘, 이 카트리지 이것도 그래요. 이 P10이 나이아드의 설계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듯이 이 아페타 3도 아펠리온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내려받은, 그 전체가 모노콕 바디예요. 이음새가 없이 하나의 바디로 이어져 있고 그 내부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게 그렇게 돼 있죠. 안쪽에 고성능을 발휘해야 되는 그 강한 자성의 네오드뮴 자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P10은 출시되자마자 2020년이었죠. 그 스테레오파일에서 올해의 제품으로 상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2023년 버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오늘 보는 제품은 2024년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 전용 파워 서플라이, 이 레가에 이제 PL10이라고도 하고 이제 플라나 10이라고 부르는 전용 파워 서플라이가 있죠. 여기서 전원하고 33회전, 45회전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무엇보다 이 P10 하면 초경량 4.9kg의 턴테이블이라는 거, 얼핏 보면 여기서 어떤 이런 중량감 있는 소리가 나올까 싶을 정도의 그런, 좀 이따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이 포너 앰프, 이 골드노트, 이 제품이 이태리 제품이에요. 피렌체에 있는 회사인데 이 제품이 최근에 국내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면 이 제품의 어떤 특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태리 스타일이라기보다 이태리 제품의 어떤 만듦새를 갖추고 있지만 디자인이나 이쪽은 약간 미국제스러운 데가 좀 있죠. 포너 앰프니까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렇지 않고, 포너 앰프의 일반 규격하고 다르게 이렇게 심심한 일반 앰프 디자인의 포너 앰프가 아니고 콤팩트한 반, 컨트롤부하고 전원부가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의 바디로 두 개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PH10.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 이 디스플레이 창에 있는 이 그래프 있죠. 이게 이 제품이 턴테이블과 포너 카트리지에 따른 커스텀 세팅을 할 수 있는 이 포너 앰프만의 고유의 어떤 성능이자 특징인데, 게인을 4단계, 그 다음에 그 출력 로딩 전압, 이거를 9가지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놀랍죠. 그래서 이제 그 게인은 이제 디폴트 제로와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6까지 설정할 수 있고, 이 로딩 전압은 오hm 수치로 이렇게 표기하는데 11오음부터 47kΩ까지 이렇게 9개를, 이게 다 사용 카트리지, 특히 그 MC 카트리지의 로딩 전압에 다 대응할 수 있게, 그 9개면 뭐 못 맞출 그런 바늘은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렇게 세팅이 돼서 게인과 로딩 전압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커브 있잖아요. 특유의 그 재생 커브. 요게 그 턴테이블의 음색과 어떤 다이나믹스나 이런 쪽에 관여하는 부분인데, 그게 일단 3가지가 있어요. 포너 앰프가 이렇게 구현해내는 제일 전형적인 커브들. 대표적으로 RIAA 있죠. 그 다음에 데카 런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메리칸 콜롬비아.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그런 아날로그 출력 커브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세팅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또 이 PH10의 큰 재미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바디에 들어있는 전원부. 이게 이 PSU10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듀얼 모노 구성으로 되어 있고, 출력과 입력이 다 2개씩이 있는데 출력엔 언밸런스와 밸런스를 둘 다 지원하고, 입력이 2가지인 거는 2개의 토남에 있는 2개의 카트리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렇게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워 서플라이 자체가 듀얼 모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능 설계도 훌륭하지만 그런 인터페이스 같은 기능도 여러 턴테이블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도 이 처음 보는 골드노트 PH10이 좀 눈에 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기들이 많으니까 좀 짧게 요약을 해드려도 할 얘기들이 좀 많죠.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2부에서는 자, 그럼 이 시스템의 소리가 어떤지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